안녕하세요. 오늘은 NACL 2025에 게재된 G레그 그래프 리트리버 어규먼트 제너레이션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 레그를 그래프 기반 시나리오로 확장한 방법으로 텍스트뿐 아니라 그래프 토폴로지까지 활용해 LLM의 생성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부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LLM은 다양한 리즈닝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나 특화된 도메인에 대해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잘 알려진 문제가 바로 이제 할루시네이션인데요. 즉 근거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레그입니다. 레그는 LLM이 답을 생성하기 전에 외부 지식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입력으로 넣어서 사실 기반의 응답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나이벨 레그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색 단위가 여전히 텍스트 문서나 청크에 머물러 있고 이 문서 간의 연결 구조인 토폴로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실에서의 데이터는 이 시츄에이션 네트워크나 놀리지 그래프, 소셜 그래프처럼 이 그래프 형태를 띠는데요. 그래서 따라 G레그는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개별적인 문서가 아니라 이 릴리번트 텍스처 서브 그래프 자체를 검색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릴레이트 워크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튜닝과 소프트 프롬프트 연구입니다. 로라 같은 파인 튜닝은 성능은 좋지만 이제 비용이 크고 프롬프트 튜닝은 파라미터를 고정한 채 입력만 최적화합니다. 두 번째로는 LLM for Graph Related Task인데요. LLM은 그래프 리스닝을 어느 정도 수행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시퀀셜한 텍스트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 토폴로지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프 리트리버입니다. G 리트리버처럼 그래프 정보를 일부 활용하는 연구가 있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 리트리버 단계에서는 토폴로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다음의 논문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파트인데요. 먼저 논문에서 다루는 데이터 구조는 이 텍스처 그래프입니다. 이 수식은 이제 이 다음과 이 G로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의 기호들은 이 V는 노드 집합, 이 E는 엣지 집합, 이 T에는 각 노드에 연결된 이 자연어 텍스트 속성을 의미하고요. T는 이제 그 엣지에 연결된 자연어 텍스트 속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 그래프는 이제 단순한 구조 그래프가 아니라 이 모든 노드와 엣지가 텍스트 의미를 함께 가진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텍스트 서브 그래프인데요. 원래 그래프 G에서 일부 노드와 일부 엣지를 선택해 만든 부분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서브 그래프의 개수를 보시면 이 오른쪽을 보시면 E의 그 노드와 엣지의 합의 지수로 이루어진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NP-hard 문제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G레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쿼리에 대해서 답변 생성에 가장 유용한 최적의 서브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 아래와 같은 확률을 이제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하고자 하는 이 수식은 LLM은 이제 전체 그래프 G를 볼 필요가 없고 G 쿼리에 맞는 최적화된 서브 그래프만 있으면 이제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핵심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 서브 그래프 G 햇을 효율적으로 찾을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방법론인데요. 먼저 이제 G레그는
기존 레그를 확장해서 그래프 컨테스트를 직접 활용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이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텍스처 서브그래프 리트리버와 이 두 번째로는 그래프 어웨어 제너레이션 부분입니다. 이 두 단계에서는 기존 레그의 리트리버 제너레이션 구조를 따르되 이 각 단계에서 그래프에 특화된 설계가 이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관련된 지식은 이 개별 문서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된 노드들의 집합에 분산이 되어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나 엔티티 하나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텍스처 서브 그래프 자체를 이제 리트리버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피규어 2의 A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서브 그래프 전체를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G레그는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컬 전략을 사용해서 이 복잡한 서브 그래프 탐색 문제를 좀 더 단순화하는 문제로 분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검색된 서브 그래프를 LLM에 주입을 할 때 이 듀얼 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LLM이 잘 이해하는 텍스트 형태와 그래프 구조를 보존한 임베딩 형태를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이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 이제 이 디바이드 앤 컨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논문은 이 지리와 관련된 지식은 그래프 전체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중요한 노드와 그 주변 이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관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 관찰을 바탕으로 이제 이 최적화된 서브 그래프는 몇 개의 중요한 에고 그래프를 결합함으로써 이제 근사화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에고 그래프는 하나의 노드를 중심으로 이제 그 노드에서 k번째까지의 이유까지 포함한 부분 그래프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왼쪽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서 이 V키는 중요한 노드들의 집합을 의미를 하고, 여기서 G로 된 함수는 노드 V를 중심으로 한 선택된 K-오프 에고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이제 최적 서브 그래프를 직접 고르는 거 아니라 어떤 노드들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제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식에서도 이제 이 식이 복잡해서 오른쪽처럼 오른쪽처럼 변환을 할 수 있는데, 근사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 근사화된 식은 이제 여러 에고 그래프 간의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각각의 에고 그래프의 중요도를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서브 그래프 선택의 문제를 이제 에고 그래프 랭킹의 문제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근사를 함으로 통해서 처음에 이 서브 그래프를 찾을 때 이 NP-hard 프로블럼이라는 이 개수에 대해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근사화 시킴으로써 이제 리니어한 시간 복잡도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이 디바이드 앤 컨컬 전략은 전체 서브 그래프를 고르지 말고 중요한 노드들의 에고 그래프를 잘 골라서 합쳐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덱싱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 그래프 전체를 직접 검색을 하지 말고 검색 가능한 후보 단위로 잘게 쪼개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에고 그래프를 생성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래프 G의 각 노드 V에 대해서 K-오프 에고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즉, 이제 한 노드를 중심으로 그 노드에 있는 K번째인 K-오프 인에 있는 이웃 노드와 엣지를 포함한 이제 로컬 부분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전체 그래프 G에서 이 V개의 이 캔디데이트
이 후보지 텍스트 서브그래프 집합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 에고 그래프는 이제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는 리트리버의 최소 단위가 되는데요. 이 에고 그래프를 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제 인베딩을 합니다. 에고 그래프 내부의 모든 노드 텍스트 tn과 엣지 텍스트 t2를 이제 동일한 프리트레인 모델에서 인코딩을 합니다. 따라서 이 노드와 엣지 각각에서 인베딩을 얻은 뒤에 이것을 이제 민플링을 적용해서 에고 그래프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벡터 zg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랭킹과 서포트 프루닝 단계인데요. 앞에 인덱싱이 이제 후보를 만드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 후보를 통해서 앞에 쿼리와 관련된 가장 관련 있는 후보를 고르는 단계입니다. 먼저 이제 그 앞에 쿼리를 인덱싱 때 사용한 동일한 프리트레인 모델로 인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쿼리 인베딩과 그 에고 그래프 인베딩, 아까 ZG 사이에 ZG를 얻은 것과 그 둘을 이제 의미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유사도를 계산을 한 뒤 상위 n개의 에고 그래프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랭킹 단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루닝 단계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여기서 프루닝이 왜 필요하냐면, 이 상위 에고 그래프를 골랐다 해도 그 안에 여전히 이제 관련도가 많이 떨어진 쿼리와 노드 엣지들이 쿼리와 이제 관련도가 떨어진 노드 엣지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제너레이션의 부분에 넣으면 이제 이게 LLM의 노이즈에 영향을 받게 되어 성능을 이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 프루닝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 소프트 프루닝은 이 각 노드와 그 엣지를 이제 인베딩을 하고 거의 텍스트를 인베딩을 하고 앞에서 했던 그 쿼리 ZQ와 거리를 기반으로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 기반으로 이 스케일링 팩터를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이 쿼리와 멀수로 이제 이 알파 값이 0이 돼서 0에 근사화되는 값들은 이제 마스킹이 되는데요. 이 마스킹이 된 것끼리 마스크드 서브그래프를 이제 병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 마스킹된 거를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스킹된 부분을 보지 않는 것으로 이제 이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게 소프트가 붙은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리트리버 부분이 끝났고 다음은 제너레이션 단계입니다. 그 G레그의 가장 큰 설계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듀얼 뷰 어규멘테이션인데요. LLM은 이제 트리 구조 같은 이제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에는 이제 강하지만 일반 그래프 구조에는 약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이 트리 구조 같은 데이터와는 다르게 동일한 레벨 간의 연결성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크로스 레벨의 연결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LLM이 잘 이해하는 구조와 이제 그래프가 실제로 가진 구조 사이에는 이 간극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G레그는 이 간극을 이 두 가지 뷰를 텍스트 뷰와 그래프 뷰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텍스트 뷰입니다. 목표는 그 앞에서 리트리버된 이제 텍스트 서브그래프를 하이라키컬한 텍스트 폼으로 바꾸면서 또한 토폴로지컬한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에고 그래프는 앞에 이제 트리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하이라키컬한 변화를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환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먼저 에고 그래프를 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 G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분해를 합니다. 여기서 TG는 이제 에고 노드를 루트라는
트리로 이제 설정을 하고, 이 tg는 이 BFS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엡실론 g는 앞에 그 tg가 아닌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엣지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이 tg와 이 엡실론 g를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tg를 이제 프리오더 트래버설로 순회를 합니다. 이 순회를 하면서 방문한 노드와 엣지마다 이제 릴레이셔널 템플릿을 사용해 이 계층적 텍스트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트리에 포함되지 못한 엣지 집합인 그 엡실론 g를 이제 트리플한 형태의 텍스트로 앞에서 그 계층적 텍스트에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라키컬한 텍스처 디스크립션인 이 DG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래프 뷰와 제너레이션 부분인데요. 이 그래프 뷰는 그 리트리버의 서브 그래프에 이 토폴로지컬한 인포메이션을 직접적으로 인코딩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LLM에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로 주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리트리버 서브 그래프에 여전히 이제 아까 프루닝 단계를 해도 그 관련도가 떨어진 엔티티에 대한 처리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 그래프의 인베딩 스페이스와 LLM의 토큰 인베딩 스페이스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순서로 이제 해결을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이 뒤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쿼리에 맞게 에고 그래프를 리트리버 했고, 이 소프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불필요한 노드와 엣지의 그 영향도 줄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이 그래프 구조 정보를 어떻게 LLM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이 슬라이드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GNN을 이용해서 서버 그래프를 이제 인코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MLP를 이용해서 그 인베딩을 얼라이먼트를 진행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 하드 프롬프트화 된 것과 소프트 프롬프트를 함께 사용해서 제너레이션에 수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뽑혔던 소프트 프론트 이 서버 그래프를 GNN을 인코딩을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 설계는 이제 이 메시지 패싱을 이 쿼리의 관련도로 이제 제어를 한다는 점인데요. 다음과 같은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기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U는 현재 노드를 의미하고, 이 HU는 이전 레이어에서의 노드 표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E는 노드 U와 또 노드 V 사이에서의 그 엣지 텍스트 인베딩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알파 값은 이제 앞에서 소프트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학습된 이제 스케일링 팩터인데요. 아까 그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 수식은 이제 이 메시징 패싱 전에 이 노드와 엣지 인베딩에 쿼리에 관한 이 스케일링 팩터를 곱합니다. 따라서 이 쿼리와 관련 없는 노드와 엣지, 즉 알파 값이 0에 근사화되면 이제 메시지에 전달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GNN 내부에서도 이 쿼리 기반의 프루닝이 이제 계속 유지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GN을 통과한 결과는 이제 그래프 임베딩 스페이스에 있는데요. 이제 LLM은 토큰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두 공간을 이제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MLP를 사용해서 이 디멘션과 분포를 이제 LLM 토큰 스페이스에 맞게 얼라이먼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너레이션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하드 프롬프트와 소프트 프롬프트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전체 제너레이션 확률은 이 아래 11번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의 HT는 텍스트 뷰에서 만든 이제 하드 프롬프트. 아까 Q 쿼리와 그 데스크립션, 하이라키컬 데스크립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HG 햇은 이 그래프 뷰에서 만든 소프트 프롬프트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컨캐티네이션을 한 뒤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Greg는 LLM이 자라는 방식과 그래프가 가진 본질적인 정보를 둘 다 활용했다는 점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실험은 두 데이터셋에서 이제 수행이 되고요. 이 웹 QSP는 대규모 멀티옵 QA이고 익스프라 그래프는 이제 소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백본은 라마2 7B로 공통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다양한 이제 레그 리트리버와 G 리트리버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실험을 했을 때 G레그의 세팅은 K를 에서 이 두 번째까지만 K를 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블루션 매트릭스는 각 데이터셋에 따른 매트릭 평가 지표를 이용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테이블 2를 먼저 전체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 G레그는 모든 지표에서 이제 크게 다 성능이 좋았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인 튜닝과 이 LLM 그냥 기본 LLM만 봤을 때도 파인 튜닝 된 게 성능이 훨씬 좋은데 G레그가 이 파인 튜닝 된 것보다 더 성능이 좋다. 그러나 이제 G레그를 파인 튜닝한 로라와 G레그를 결합한 것과 기본에서의 차이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즉 LLM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보다 이제 그래프 컨텍스트를 제대로 주는 것이 더 성능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라 그래프 이 데이터셋에서 값을 보시면 이 스몰 그래프일수록 이 관련도에 대한 정보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모가 작을수록 이 소프트 프루닝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쿼리와 무관한 그래프 정보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이 성능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표 3를 보시면 그레그가 특정 데이터셋에 과적합된 이제 트릭인 걸까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웹 QSP로 학습한 G레그도 이제 익스프라로 했을 때 성능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 특유의 패턴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그래프 리즈닝에 필요한 일반적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잘 학습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결과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G레그의 각 구성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모든 이 어블레이션 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이 되고요. 표 4를 이제 보시면 성능 기준은 이 풀 G레그이고 이제 풀 G레그 대비 성능 하락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능이 크게 변한 부분은 그래프 디스크립션과 이 소프트 프루닝의 유무인데요. 하이라키컬한 텍스처 디스크립션이
유무를 봤을 때 텍스트 뷰를 완전히 제거한 경우에 역시 LLM이 어쩔 수 없이 텍스트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임베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나온 건 소프트 프루닝을 제거했을 텐데 그래프 레그에서 그래프를 쓰냐 안 쓰냐보다는 그래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더 잘 억제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먼저 서브그래프의 사이즈 K에 대한 영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이 G레그는 리트리버 공간을 V개의 K-오프 에고그래프를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K가 커질수록 고려해야 할 그래프 컨텍스트가 늘어나면서 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버스무딩 문제인데요. K가 3이 넘어가게 되면 3호흡 이상이 되면 이제 서브그래프 임베딩이 오버스무딩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너무 많은 노드와 엣지가 섞이면서 각 에고그래프 임베딩의 구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리트리버 단계에서 이제 시멘틱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악화시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투오프 에고그래프가 원오프보다 일관되게 성능이 높습니다. 하지만 서브그래프 개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이게 성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15에서 20을 넘어갈 때 성능이 하락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리트리버 엔티티의 개수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데이터셋은 WebQSP이고 X축은 탑 K 개수, 즉 이제 리트리버된 엔티티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 Y축은 히트1의 퍼포먼스를 의미합니다. 비교 대상은 이제 텍스트만 사용하는 리트리버들을 사용이 되고 또 G레그에서는 원오프와 투오프가 있습니다. 피규어 5를 보면 이 모든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처음에 엔티티 수를 늘리면 성능이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 이후에는 성능 향상이 둔화되거나 정체가 되는 이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G레그는 좀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탑 K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으로 성능이 유지가 되고 다른 리트리버보다는 이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늦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트리버 성능이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져온 정보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WebQS와 엑스프라그래스에서 100개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사람이 직접 이제 평가를 수행을 했는데요. 평가 기준은 이제 모델이 답변에서 레퍼런스한 노드와 엣지가 실제 그래프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G레가 79%의 유효한 결과로 이제 가장 높은 근거 기반의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결론과 한계점인데요. 먼저 NP-hard 서브그래프 설치를 에고그래피 기반 근사로 바꾸고 텍스트 뷰와 그래프 뷰로 이제 토폴로지와 텍스트를 함께 주입해서 파인 튜닝 없이도 강력한 그래프 리즈닝 성능을 보였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이제 초기 랭킹과 프루닝 품질에 의존한다는 점과 그리고 그래프가 더 복잡해질 때 이제 리트리버 인덱싱을 비용 설계가 이제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